73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한정난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마침내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후였습니다. 엄마, 우리 가정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분간 서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제가 10개월 뱃속에 품고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7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겠구나.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민수가 설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외아들이라 더욱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제 짝을 만났구나. 처음 만난 김서윤. 키 크고 날씬한 몸매에 세련된 옷차림.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며느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는 눈길도 그랬습니다. 마치 이런 걸 먹으라고?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급식실에서 일하며 익힌 솜씨로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었는데 말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잡채도 새벽부터 준비했고요. 아들이 좋아하는 동그랑땡도 한 입 크기로 정성껏 빚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느끼해서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저도 좋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견례였습니다. 강남 어느 고급 레스토랑. 처가 식구들은 저보다 한참 젊었지만 태도는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서윤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아직 어린데 벌써 시집을 간다니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솔직히 좀 더 형편 좋은 집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은평구에 사는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애가 워낙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딸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해주세요. 제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격식을 덜 차리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더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서윤이 워낙 예민한 편이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광수 씨도 이제 철 좀 들어야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육아도 당연히 분담해야 하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명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전통대로 하죠. 차례도 지내야 하고 라고 대답하자 서윤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명절엔 처가를 우선해야죠. 딸도 부모 만나야 하잖아요. 그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명절에 처가를 우선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나 보다. 젊은 사람들 방식을 존중해야지.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3년 2개월 동안 저는 끊임없이 양보하고 이해했습니다. 명절마다 처가가 우선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차례상을 혼자 차리고 기다렸지만 아들은 오후에나 왔습니다. 처가에 먼저 다녀와야 해서요. 1시간 남짓 있다가 또 나갔습니다. 처가에서 저녁 준비해 놨대요.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연락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올해는 언제 오니? 엄마, 올해는 처가에서 며칠 있기로 했어요. 다음 주쯤 갈게요. 명절이 지나고 다음 주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년 후 서윤이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도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지인이 말했습니다. 정란 씨, 며느리 임신했다면서요? 축하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걸 왜 남한테 듣는 거죠? 황급히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서윤이 임신했다면서?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니? 아, 미안해요, 엄마.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요? 첫 손주가 생기는데 그걸 깜빡한다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이 가족에게 그 정도 존재구나.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입덧이 심해서 처가에서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뭐 도와줄 건 없고? 아니요. 장모님이 다 해주고 계세요. 산전 검진도, 태교도, 출산 준비도 모든 게 처가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전화로 듣는 소식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배가 부르다는 것도, 아기가 건강하다는 것도 모두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들 낳았어요. 기쁜 마음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이 친정 식구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언니까지.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서윤의 표정이 왜 왔냐는 식이었습니다. 손주 보러 왔지. 축하한다, 서윤아. 손주를 안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막았습니다.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 많은 사람이 만지면 안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처가 식구들은 이미 다 안아보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진까지 찍고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많은 사람 중 하나구나. 피를 나눈 친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이구나.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사진으로만 손주 얼굴을 봤습니다.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애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손주 좀 보고 싶구나. 엄마, 장모님이 지금 와서 도와주고 계세요. 좀 더 기다려주세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겨우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작 5분이었습니다. 엄마, 낯선 사람이 안으면 아기가 스트레스 받아요. 낯선 사람. 친할머니를 낯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외할머니는 매일 와서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요. 저는 6개월 만에 5분. 외할머니는 매일. 돌잔치는 더 비참했습니다. 엄마, 돌잔치는 처가에서 해주신대요. 그럼 우리 쪽 친척들은? 다음에 따로 뵙겠다고 하세요. 결국 돌잔치는 처가에서만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손주의 첫돌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좋은 데 가서 식사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야, 이게 말이 되니? 너희들이 너무하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서윤이도 힘들어해요. 예민하다고요? 이런 대우를 받고도 예민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더 많은 상처가 쌓였습니다. 아들 가족은 처가 식구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그 흔한 여행 얘기 한 번 없던 그들이요. 엄마, 저희 일본 다녀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3박 4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윤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니? 말해봤자 또 이것저것 참견하실 거 아니에요? 참견. 사랑하는 손주 소식에 기뻐하는 게 참견이라니. 그리고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하자는 거니? 엄마가 우리 집안일에 자꾸 간섭하는 거요. 서윤이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이제 좀 그만둬 주세요. 간섭이라니. 내가 언제 간섭을 했다고? 엄마는 맨날 우리 보고 왜 처가만 가냐고, 왜 엄마는 안 찾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간섭 아니에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우리도 바빠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아기도 봐야 하고, 매번 엄마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엄마는 우리 가정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예요. 특히 서윤이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임신 중이라 예민하거든요. 엄마 당분간 서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칵.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끼어든다. 간섭, 예민하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에게서요. 새벽 5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은평구의 새벽 풍경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이 동네. 남편이 돌아가신 후 5년 혼자 지켜온 이 집.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왔나?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그렇다면 나는? 한정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73년 만에 처음으로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 방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 졸업 앨범, 어릴 적 장난감들 모두 박스에 담아 창고로 옮겼습니다. 손주를 위해 사모은 옷들과 장난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것들도요. 텅 빈 방을 보니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베란다에 화분들을 들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라늄, 페추니아, 베고니아.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예쁘게만 살자.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아들 키우느라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붓을 잡았습니다. 첫 수업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글씨를 쓰고 싶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한정난. 문화센터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 씨.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에요.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갔답니다. 65세의 박영애 씨.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시대의 아픔이구나. 함께 전시회도 다녔습니다. 인사동 갤러리에서 서예 전시를 보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연락도 없이 조용하니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왜? 내가 서로 보지 않는 게 좋다고 했잖아.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준영이가 할머니를 너무 찾아서요.
서윤이가 힘들어해요. 첫째 손주 이름이 준영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5분 안아봤던 그 아이. 그래. 네. 그리고 서윤이가 둘째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아무 연락도 안 하시니까 서운해하더라고요.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서윤이가 저를 서운해한다고요? 임신 중이라 연락하지 말라던 그 며느리가요? 엄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시지 않을래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볼 수 있다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한 일들 생각해보고 말 좀 하렴.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엄마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쯤 되면 내가 먼저 찾아갈게. 엄마, 그때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뜻을 분명히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30년 급식실에서 일하며 수백 명의 아이들 입맛을 맞췄지만 정작 제 입맛은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시원한 무와 바지락을 넣어 끓였습니다. 고추장 대신 된장만 넣어 깔끔하고 구수하게. 제가 좋아하는 파김치, 파의 흰 부분만 골라 새콤하게 버무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우유 한 숟가락 넣어 부드럽게 말았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인사했습니다. 된장찌개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바지락의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혼자서만 먹지 못했을까요?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문화센터 친구 순자 씨였습니다. 정란아, 내일 서울숲 산책 갈래? 영희도 간대. 좋아. 몇 시에? 10시에 3호선 압구정역에서 만나자.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내일 10시 서울숲. 그 옆에 다음 주 일정도 적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서예 수업. 목요일 오전 11시 국립현대미술관. 금요일 저녁 6시 친구들과 저녁 모임. 제 달력이 이렇게 빼곡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 일정, 손주 일정이 아닌 오롯이 제 일정으로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영이가 정말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목소리가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 네. 자꾸 할머니 집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아빠가 할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할머니를 존중할 줄 알게 되면 그때 만나자고 해라. 엄마. 그리고 민수야. 네. 서윤이도 변했다고 전해라. 둘째 임신해서 힘든 건 알겠는데 시어머니가 그립다는 말 전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이니? 네, 진심이에요. 그럼 증명해봐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요? 내가 알아서 생각해봐. 73년을 살면서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면 답이 나올 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은평구에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제라늄이 빨간 꽃을 피웠습니다. 예쁘다. 꽃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처럼 나도 이제 꽃을 피울 거야.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일어나라.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엄마 마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친정만 우선하고 엄마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명절 때도 손주 돌봄 때도 모든 게 처가 중심이었죠. 엄마가 외롭다고 할 때마다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찮다고 여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엄마가 해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지금 이 사과가 진심이니? 네, 진심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 아들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명절은 양가를 공평하게 보내겠습니다. 설날은 엄마한테, 추석은 처가에. 내년에는 바꿔서요. 손주도 자주 데려올게요. 준영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데 제가 막았어요. 이제는 자주 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만든 음식 정말 그리웠어요. 서윤이한테도 말했어요. 시어머니 음식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앞으로 함께 먹겠습니다.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서 엄마 얼굴 좀 봐라. 아들이 일어나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가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거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다. 네, 엄마. 내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말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다. 너희한테만 매달리지 않을 거란 말이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엄마. 엄마도 엄마 행복을 찾으셔야죠. 그제야 저는 조금 미소 지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네, 엄마.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국화차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차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 차? 응, 엄마가 좋아하는 거다. 국화차. 맛있네요. 그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윤이도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다.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 일요일? 달력을 봤습니다. 다행히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괜찮구나.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오세요. 준영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적 그 순수한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서윤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네, 어서 오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3살 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왔어?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6개월 만에 5분 안아봤던 그 아이. 이제 이렇게 꼭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준영이 보고 싶었단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됐어요. 어머님을 무시하고 처가만 우선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앞으로는 진짜 친딸처럼 모시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 어머님. 친딸처럼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네. 친딸도 효도하지 않을 수 있고 며느리도 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들. 어머님, 제가 만들었어요. 서툴지만 먹어주실 수 있으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정성이 느껴진다.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영이와 놀아주고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웠다면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했고 싫으면 싫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아, 그러세요? 응. 7시에 만나기로 했거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다음에 보자. 집을 나서는데 아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응. 엄마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더 당당해지시고 더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73년 만에 엄마 자신을 찾았거든. 그동안은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지. 하지만 이제는 한정란으로 살고 있단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세요. 엄마를 위해서요. 그래, 그럴 거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야, 영희야. 7시에 봐.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서 내가 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오, 무슨 일이야? 기대된다. 나도 할 말 있어. 오늘 재밌겠다, 키읔키읔. 저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73년을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한정란으로 삽니다.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명절을 양가 공평하게 보내고 손주를 자주 데려오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삶을 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 집을 방문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서예 실력도 늘어서 이번 달에 작은 전시회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작품명은 73년 만의 자유입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혼자 사는 게 좋더라. 걱정하지 마라. 외롭지 않아.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대신 서로 존중하면서. 네, 어머님.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이 효도하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위해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73년 만에 찾은 제 이름. 한정난.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난입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한정난으로 여러분께 전하는 메시지.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식이 전부인 인생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그만큼 소중합니다. 무작정 참고 양보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73세에 제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